지속가능 패션 전문가 과정 3강 지속가능성 공시, 지표 및 평가.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패션 전문가 과정 세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2강에서는 지속가능 패션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 화학물질 관리, 그리고 공급망 실사 의무까지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규제는 기업에게 큰 숙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투명성을 요구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투명성과 책임감의 핵심인 지속가능성 공시와 지표 관리,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아무리 지속가능한 노력을 많이 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그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는 요즘, 신뢰성 있는 공시와 검증된 지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의 이해와 중요성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란 기업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 측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성과와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측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나 CSR 보고서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인 홍보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의 필수적인 정보이자 법적 의무가 되는 추세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이해와 중요성 중 첫 번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능력, 인권 문제 해결 노력 등 비재무적 요소인 ESG 성과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죠.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창구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들의 기대입니다.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투명하게 알리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브랜드 충성도와 직결됩니다. 전통적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기능적, 심미적, 과지적 가치 등을 요구했지만 현대의 소비자들은 전통적 가치의 ESG, 가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소비자 니즈의 변화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규제 당국의 압력입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법규, CSRD가 강화되면서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ESG 공시가 의무화되었다는 얘기죠. 이를 다른 말로 규제 대응이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관리와 경쟁 우위 확보가 있습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측면은 기업 스스로 환경, 사회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내부 통제 수단이 됩니다. 경쟁 우위 확보 측면에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는 기업의 평판을 높이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프레임워크를 보시겠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각 프레임워크는 중점 사항과 보고 범위가 다르므로 기업은 자신의 특성과 주요 이해관계자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GRI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준이며 SASB, CDP, TCFD, TNFD, SDGs도 각 특성에 맞게 널리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프레임워크 첫 번째 GRI를 보시겠습니다. GRI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입니다. 특징은 범용 표준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폭넓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의 주요 독자를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역사회,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설정하죠. 기업이 어떤 중대성 이슈를 선정하고 관리하는지 명확히 공개를 요구합니다. 패션 산업의 적용을 보면 패션 기업은 GRI 표준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물, 에너지, 폐기물, 공급망 내 노동 인권, 제품 안전성,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등 광범위한 지속 가능성 이슈를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 지속 가능성 공시 프레임워크 두 번째로 SASB 표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무적 중대성에 초점을 맞춘 표준입니다. 특징은 GRI가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라면 SASB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77개 산업별로 어떤 지속 가능성 이슈가 해당 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패션 산업의 적용을 보면 SASB에는 어페럴, 액세서리즈 앤드 풋웨어 산업 표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은 온실가스 배출, 수질 관리, 화학물질 관리, 노동 조건, 제품 지속 가능성, 재활용, 내구성 등이 패션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속 가능성 공시 프레임워크 세 번째 TCFD 권고안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특화된 권고안이죠. 특징은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 즉 탄소세, 재생에너지 투자 기회를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하며 이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측정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핵심 권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사 프레임워크로 TN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는 자연자본, 즉 생물 다양성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패션 산업에 적용해서 패션 기업은 TCFD 권고안을 통해 기후변화가 공급망, 생산, 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지속 가능성 공시 프레임워크 네 번째, CDP는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파괴와 같은 환경 관련 핵심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관이자 플랫폼입니다. 특징으로 기업들은 CDP가 매년 발송하는 설문지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환경 데이터를 공개하며 이 데이터는 투자자, 구매자, 정부 등이 기업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단순한 보고를 넘어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기업에게는 등급을 부여해서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패션 산업에 적용해서 패션 기업은 CDP 설문지를 통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물 사용 전략, 공급망 내 환경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들은 공급망 내 협력 업체들에게 CDP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패션 기업의 필수적인 환경 공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 지표 및 KPI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2 관련 지표입니다. 환경 지표 중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1, 2, 3입니다. 직접 배출, 간접 배출, 전력 사용, 공급망 원자재, 생산, 운송 배출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코프 1은 직접 배출이고 스코프 2는 간접 배출입니다. 스코프 3은 외의 간접 배출인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스코프 3입니다. 스코프 2는 전력 사용 등이 해당되는 것인데 스코프 3은 출퇴근 같은 측정하기 어렵거나 측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코프 2까지만 산정하자는 목소리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선진국, 특히 EU에서는 스코프 3까지 탄소 배출량 산정에 들어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 사용량입니다. 제품 생산 및 공정 전반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고 물 사용 효율 개선 및 폐수 처리 방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 지표 세 번째,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섬유 폐기물 및 일반 폐기물 발생량과 이중 재활용되는 비율을 측정해야 합니다. 환경 지표 네 번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입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측정해야 합니다. 환경 지표 다섯 번째, 친환경 소재 사용 비율입니다. 유기농, 재활용, 바이오 기반 등 친환경 인증 소재가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지표 및 KPI 두 번째, 사회 S 관련 지표입니다. 그중 맨 먼저 노동자 인권 지수입니다.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등 인권 관련 정책 및 공급망 감사 결과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감사 이행률인데요. 협력업체에 대한 노동 및 인권 관련 감사 이행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입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건수 및 강도율이 있습니다. 다양성 및 포용성에서는 임직원 구성의 성별, 연령, 국적 다양성 및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 등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지표 및 KPI, 거버넌스, 지의 지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사회이사 비율, 이사회 내 여성 및 소수자 비율, 윤리경영, 뇌물수수, 부패 방지 정책 및 관련 위반 사례 공개, 내부 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및 정보 공개, 시스템의 투명성 등이 있습니다.
이제 3강의 마지막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DJSI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정보 회사인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스위스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S&P 글로벌이 공동 개발한 지속가능성 평가지수입니다. 특징은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이 뛰어난 기업들을 선별하여 지수에 편입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ESG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 지표입니다. 지속가능성 평가 및 등급의 두 번째 에코바디스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및 컨설팅 플랫폼으로 특히 비기업 간 거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기업의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가지 테마에 걸쳐 지속가 능성 성과를 평가하고 점수 및 등급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을 부여합니다. 패션 기업은 협력업체로서 ECOVADIS 평가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며 높은 점수를 받으면 글로벌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평가 및 등급의 세 번째 기타 주요 평가 및 이니셔티브 중 SBTI입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지 검증합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탄소 배출권 구매로 달성 가능한 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GRE백은 CF백과 비교되는 일이 잦습니다. CF백은 무탄소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캠페인입니다. CF백의 무탄소 에너지 조건에 원자력 에너지가 들어가 한국처럼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지리적 조건이 열악하고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 주장하죠. 네, 오늘 세 번째 강의에서는 지속가능 패션 분야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지속가능성 공식, 지표 관리, 그리고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GRI, SASB, TCFD, ISSB 등 다양한 공식 프레임워크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물 사용량과 같은 구체적인 지표들, 그리고 DJSI, ECOVADIS와 같은 외부 평가까지 이 모든 것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그 노력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평가받는 것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핵심적인 경영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패션 산업의 친환경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인 지속가능 소재와 혁신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